딱 12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비트코인의 운명의 시험에서 살아남을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차트에는 세력들이 대놓고 남겨둔 흔적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오늘 밤 터질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소중한 시드 전부 다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력들이 물량의 흔적을 남겨둔 구간, 바로 이 오더블럭을 지켜내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가격을 누르는 저항 세력들과 이 밑에서 받쳐주는 지지 구간들이 팽팽하게 싸움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발표되는 물가 성적표, 이 CPI 지수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이거에 따라서 운명들이 완벽하게 갈릴 수 있고 이 성적표 결과에 따라서 지루한 행보 움직임들이 전부 다 끝이 나고 위로 쏘게 될지 아니면 아래로 고꾸라질지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적표가 좋게 나와서 갑작스럽게 위로 급등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정고점 부근들의 세력들의 흔적들을 뚫고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또다시 가격들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표가 나빠서 급락한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마지노선 구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꼬리를 말아 올려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세력들의 흔적을 위해 도전하기 위한 리테스트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변동성은 이 진짜 방향을 잡기 전에 개인들을 털어내는 마지막 관문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밤 발표 직후에 나오는 첫 움직임에 속아서 추격 매수하시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넘어서줘야 되는 구간들을 넘어서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끝내 마지막 생명선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는지 이것들을 먼저 체크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결과에 따른 확실한 매수 타점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지금 바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영상들 보셔도 그렇고 내가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찾아보시면은 차트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머리 아프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복잡한 차트 용어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전부 다 싹 다 한글로 쉽게 번역해서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와 드디어 나도 차트가 읽힌다 하시면은 그때 가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도 좋으니까요. 이 대신에 제가 밤새 번역한 수고비로 좋아요 하나만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눌러주셨다면은 코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트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의 차트 같이 보시면은 조금 올라갈만 하면 다시 내려오고 그런데 내려오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흐름들만 끝없이 반복하고 있으니 도무지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비실거리고 있는 거는 그냥 추락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다음 폭등을 위해서 남겨놓은 매수 발자국들 이런 세력의 흔적들로 인해서 다음 매수 주문들을 채우러 가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는 상승을 막으려는 세력들과 이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운명의 시험대 같은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10시 30분에 터지는 물가 성적표, 바로 이 CPI 지표가 그 승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성적표 결과에 따라서 가격들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딱 하나죠. 바로 이 세력들이 남은 흔적들을 안정적으로 가격이 돌파해서 딛고 일어서 주느냐 아니면 이대로 넘지 못하고 허무하게 추락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될 마지노선 구간까지 무너뜨리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좌 색깔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기준선들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선들을 잡아내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발 관세 문제로 인해서 형성되었었던 저점과 이더리움의 해킹 문제로 인해서 형성되었었던 저점 이렇게 의미 있었던 유동성들이 찍힌 두 가지의 저점을 이어서 하락 빗각 하나 만들어냈었고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 두 개를 이어서 만들어낸 빗각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실제로도 우리가 비트코인의 차트 조금 자세하게 뜯어봤었을 때 이 빗각이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어떠한 흐름들 나왔다? 크게 하락하는 흐름들 등장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이뤄냈지만 결국 이 빗각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을 때 무너지는 흐름들 보여주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빗각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인 끝에 결국 이 빗각을 돌파해냈을 때는 어떠한 흐름 나오게 되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94K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기준선들을 함께 정해놨었기 때문에 주말에 횡보하는 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기준들을 토대로 전략을 준비해 놨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빗각을 무너뜨리고 내려왔던 가격들이 주말장에 돌입하게 되면서 결국 비슷한 구간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흐름들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만약 가격이 이 빗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하단에 1시간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볼륨 TPO 지표의 POC 구간, 그러니까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구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따라서 이 자리를 1차 진입가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이와 같은 단기 반등 시나리오와 함께 준비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었던 전략과 이전 차트 비교해서 확인해 보셨을 때 우리가 함께 설정했었던 1차 진입가 구간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던 가격들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지지받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반등 타점 미리 함께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 확인되는 모습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 안내까지 스터디룸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반등 타점 안정적으로 잡아채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반등하던 가격들은 빠르게 올라가면서 하락 빗각을 터치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 하락 빗각을 기점으로 1차 목표가 함께 설정해 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절반 먼저 매도 신호 안내드릴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50% 먼저 안정적으로 익절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수익의 기회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 이 빗각을 비트코인이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훨씬 더 빠른 매수세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이런 빗각을 넘어서면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단기적인 상승분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 체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늘 강조드리게 되면서 우선 이 빗각을 넘어서면은 최종적인 상승분은 주봉 기준의 FVG 상단선인 92.8K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상단에는 1시간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볼륨 TPO 지표의 POC 구간이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 POC 구간을 터치하는 모습 확인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도 그에 따른 전략 매도 신호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모두 안정적으로 수익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명확한 추세가 나오진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흐름들이 등장하고 있을 땐 무엇보다 기준선들을 잡아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는 선에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도 이러한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오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제 유튜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러한 전략들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일상생활들을 좀 보내다 보면은 내가 차트를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진입 타점이 지나 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회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놓쳐가지 마시라고 스터디룸 통해서는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진입 신호 안내부터 진입한 이후로도 리스크 관리까지 전부 다 실시간 대응으로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첨부되어 있고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참고하셔가지고 이 링크 통해서 숫자 3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에 따른 실시간 대응 안내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기준선을 잡아가야 되나요? 이런 의문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지실 수 있어요. 자, 자꾸 이렇게 상승만 하면 되돌림이 나오니까 많이들 답답하신 마음 저도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뒤에 되돌림이 나오는 이유 먼저 이것부터 아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승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비트코인 자체도 시총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큰 손들도 물량들을 한 번에 전부 다 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물량들을 나눠서 매수 주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큰 손들이 나눠서 살 때도 이 나눠서 사는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매수 주문의 흔적들 혹은 매도 주문의 흔적들이 남게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오더블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나 여기서 샀다, 나 여기서 팔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지표가 바로 오더블럭이라는 지표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력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면은 가격이 올라가네 하고 따라붙는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10kg짜리 덤벨만 들고 있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점점점 무게가 붙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한 40kg까지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 10kg를 들고 뭐 한 30층까지 올라가는 거였는데 40kg를 들고 30층까지 올라가기에는 훨씬 더 벅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붙었던 힘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40kg짜리들을 10kg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이후에 되돌림의 흔적들이 나오게 되고 세력들이 내가 무거워진 물량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터는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이런 오더블럭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건 하락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남은 물량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워 담고 따라붙은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비슷한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되돌림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좋은 되돌림과 나쁜 되돌림을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좋은 되돌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더블럭이 형성되게 되었을 때 보통은 가격이 이 안에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금방 더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상승 유지를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 반면에 나쁜 하락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더블럭 안에서 가격이 멈추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더블럭을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리면서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익님, 지금은 오더블럭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한 번 무너뜨렸다가 리테스트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위로 재돌파해서 아직 제대로 안착한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재돌파를 하려는 시도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눌리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계 같은 경우는 상승을 막고 있는 공급은 확인됐다. 딱 요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즉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상승을 막고 있긴 한데 돌파해서 안착하면 다음 상승 준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넘기지 못한다면은 하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눈치 게임이 조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에서는 이러한 눈치 게임들 굉장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큰 박스권, 작은 박스권, 사이즈는 조금 다르더라도 이 눈치 보면서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옛날에 나왔던 흐름들 우리가 지금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나 올라가도 돼? 나 여기 올라가도 돼? 나 진짜 올라가도 돼? 어떻게 지금 상승할 만한 분위기인가? 이러한 테스트들이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됐지만 심지어 한 번은 페이크 흐름들도 있었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안으로 복귀해서 이런 리테스트들이 꾸준히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직 올라갈 때 아니야 라는 게 판별이 났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마지노선 무너뜨리면서 하락 흐름들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이제는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진짜 올라갈 만하지 않나? 이제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테스트를 여러 차례 마치고 나서 결국 오케이 좋아 올라가도 돼 하면서 이전 정고점들을 돌파하니까 어떠한 흐름들 또 나왔다? 상승하는 흐름들 등장했다. 그래서 차트에서는 이렇게 눈치 게임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런 FVG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빗각들, 특히나 이런 데서는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가격대를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인지된 가격들을 토대로 우리가 기준선을 정해 놓는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이제 진짜 가도 돼 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구간을 넘어서 지지를 받았을 때 내가 이 판단을 좀 해도 되는 건지 이러한 명확한 기준선들을 쌓아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아무튼 보통 추세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눈치 게임을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차트에서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눈치 게임들은 사실상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많은 흐름들 중 하나이다. 자, 그런데 오늘 밤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 큰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는 이 물가에 대한 성적표, 바로 CPI 지표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자체가 높게 나오면은 물가가 높아? 이러면 좀 위험한데? 하면서 이제 막 긴축하려는 흐름들, 우리도 왜 물가가 높아지면은 이 생활비를 조금 내가 아껴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축하려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인 시장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낮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진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되겠죠. 그런데 이 물가지표로 인해서 변동성들이 그렇게 등장하게 됐을 때 만약 완화가 되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더블럭 돌파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돌파 이후에 이런 데서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인한 움직임이었을 뿐 제대로 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돌파 흐름 나온다고 무작정 따라가시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건 결국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대처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긴축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와서 가격들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노선 구간 이 주봉 기준의 FVG 중단선인 89.6K를 무너뜨리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순간적인 변동성으로 꼬리만 말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게 완벽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몸통으로 뚫고 내려가서 그대로 멈추게 되면은 그건 하락 추세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지지와 저항들을 체크해 주시고 나서 대처해 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첫 캔들 같은 경우는 반응들이 과장되어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첫 캔들만 보시고 추격 매수하시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험성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부터 한 내일 낮까지 이 지표 발표로 인한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 대응방을 새로 좀 하나 오픈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갑작스럽게 오픈하고 단기적으로만 운영하고 딱 끝낼 예정이라 이 많은 분들을 좀 급작스럽게 모시기는 조금 어렵고요. 따라서 선착순으로 딱 30분만 저희가 좀 신청해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 긴급 대응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변동성들 저희가 차트 모니터링 통해서 바로바로 대응 안내까지 함께 진행을 도와드릴 예정이고 기존에 있던 스터디룸에서는 이런 지지 확인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안정감을 되찾은 추세들을 기점으로 저희가 함께 대응을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긴급 대응방의 안내가 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보이시는 링크 통해 가지고 긴급 두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30분들만 빠르게 모셔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긴급 대응방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만약에 긴급 대응방 못 들어온다 하시더라도 결국에 이 발표 직후에 나는 혼자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 절대 레버리지 무리하게 써서 크게 방향성 베팅하시는 거 금지하셔야 되고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놓으시는 게 아니라 설마 더 가겠어 하고 스탑로스 없이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는 거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주의사항들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에 대한 것들 대응하실 수 있게끔 그에 따른 전략들을 함께 좀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 이번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꼼꼼하게 메모하시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단기 반등 시나리오 먼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저는 우선 1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아까 찾아봤었던 이 하락 빗각 부근 보이시죠? 이 부근이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90.8K 부근이고 그래서 1차 진입가는 가격이 이 빗각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지 확인하고 진입하게 되었을 때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현재 계속해서 이 오더블럭 하단선에서도 눌리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이 오더블럭 하단선에서 욕심내지 않고 50% 먼저 분할 익절을 해볼 생각이고 2차 목표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따로 공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된다라고 했을 땐 저희가 추가 매수 통해서 리스크 관리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2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적인 마지노선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는 주봉 FVG의 중단선 가격대로는 89.6K 부근에서 지지 확인 체크하고 2차 진입가 받아볼 예정이고요. 3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에 1시간봉 기준의 FVG, 주봉 기준의 FVG 하단선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중단선이랑도 굉장히 먼 길이에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들까지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레버리지가 걸려 있을 때는 그 길이 곧장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차 진입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실시간 매도세 확인하게 되면서 이 하단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간들 찾아서 스터디룸 통해 따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세희님, 저는 이 리스크 관리 끝까지 함께 실시간으로 좀 안내 받아보고 싶은데 이 스터디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자, 이에 따른 신청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첨부되어 있고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게 참고해 주셔가지고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문자 전송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바로 입장 링크로 연결을 해놨었는데 이게 그렇게 손쉽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신 분들과 높은 퀄리티 유지하면서 스터디룸 함께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문자로 조금 전환이 됐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따라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 문자 화면에 숫자 3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링크 통해서 숫자 3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상승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지점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그 쫓아간 흐름들 어디까지 바라봐야 손실 없이 매매할 수 있는지, 자, 그에 따른 상승 시나리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입가는 요 오더 블럭의 중단선,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저항 맞았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부근인 91.8K 부근 돌파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는 모습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 목표가는 이 오더 블럭의 상단선, 이 부근인 92.3K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 입절해 보고 2차 목표가는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복귀해 보자면은, 결국 이렇게 상승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는 흐름들은 차트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흐름들 중 하나이고, 결국 지금 중요하게 된 거는 이 오더 블록들을 돌파해내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느냐 아니면 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느냐, 이것들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이 물가 성적표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는 흐름들 섣불리 따라가시기보다는 이 흐름들이 안정화되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던 이 기준들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들 확인하시고 대처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 자, 그런데 나는 발표 직후부터 함께 대처를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정 댓글의 링크 통해서 긴급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선착순 30분만 딱 모셔서 이 변동성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더 늦기 전에 긴급 두 글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분석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